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오셨나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과거나 현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는데 확실히 느끼는 것은 사람은 함부로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믿음으로 인한 피해 또한 결국엔 저의 책임이거든요. 그 시작은 학교 졸업 후 첫 취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학 점수라든가 방사선사 면허 외 RI 면허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동기들이나 여느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초음파 파트로 전향을 했죠. 협회에 가서 수업을 듣고 출장 검진 알바와 과외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당시 제가 알바를 하던 그 센터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초음파 공부 지원과 함께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당시 돈 욕심보다는 학업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저에게 있어서 경험 등 전혀 도움조차 되지 않는 그런 잡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다니고 후회만을 남긴 채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직장은 제 동기가 일하는 신촌의 한 병원이었는데 알게 되었죠. 그 병원에 일한 첫날 동기는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소위 요즘 말하는 꼰대 중에 왕꼰대가 되어 있었어요. 면허가 없는 졸업자의 방사선사 업무를 묵인하고 영상의학과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원무과 직원이 촬영을 하든 방과에서 놀든 CT방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든 실장 노릇을 하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냥 동기는 이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어 라며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 당직도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간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결국 저는 그 동기와 대판 싸우고 손절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 번째 병원에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잠실의 새로운 병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면서 저를 엄청나게 반기는 한 살 어린 선임과 함께 일했던 곳이었는데 그것 역시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PT실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줬고 하지만 직원 대부분이 남자였고 저 또한 바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저 혼자 일반 촬영이라든가 시야함을 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임을 찾아봤더니 PT실 베드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저를 더 화나게 했던 말은 밖에 바쁘지 않냐며 혼자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황당한 말이었죠.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PT실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그냥 유야무야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것을 그만두고 일단 병원이라는 곳에 온갖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닭강정 장사를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일정이 밀리더니 예정된 날짜에 시공을 마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점주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시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한마디로 널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여러 곳을 동시에 시공을 하고 있으니 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황당했던 것들은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서 점주의 입장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그 브랜드의 점주들이 대부분 퇴직 후에 고령의 어르신들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요즘 간간에 들려오는 프랜차이즈 횡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언되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스 문제라든가 시공의 완료 등등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가게 오픈이 더 중요했던 저와 친구들은 결국 사비를 들여서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을 하고 2, 3년 후에 장사를 정리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건물주를 비롯해서 지인과의 보험금 관련 문제들,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가 취준생이라든가 장사, 사업, 공부 등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열심히 했으니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강북구의 한 병원,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시암은 30개에서 40개, 토요일에는 최고 60개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체 이것만 해도 병원 수입이 얼마일까요? 하지만 일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지만 정말 사람이 힘든 것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당시 제 선임은 와이프가 임신 중독 중에 그리고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당연히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죠.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저에 대한 뒷담화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험담하고 심지어는 원장에게조차 저를 자르겠다는 막말을 하는 선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배신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직원들에게 저를 욕하는 선임이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하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가 경찰서에 다녀왔던 일, 지자체에 관련해가지고 민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먹고 먹히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계죠. 남들만큼 한다면 그냥 남들만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강력한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스스로를 하향평준화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보다 남의 이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자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성공에 가까워졌는지 알지 못하듯이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99도의 물이 끓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마지막 1도를 참고 견디는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포기하지 않을 때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외국어에 미친 자 잭슨은 용쌤이었습니다.